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매주 시장이 중요하지만 이번 주가 특히 또 중요한 5월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밑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촉발이 되기 시작했고 미국도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이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엔 하이퍼스케일러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런 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밑단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조금 둔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의 연결고리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 일단락이 되면서 뭔가 해결 국면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죠. 엔비디아에서 저희가 또 젠슨왕에게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것들의 불안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을지 여기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유가가 내려가거나 이런 사인들도 함께 좀 동반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떨어지면서 이거 조정이 좀 심각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세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장 시작할 때는 금요일에 이어서 낙폭이 또 깊게 나오는 듯 싶었습니다. 이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던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이거 월요일 날 또 떨어지네. 더 기다렸다 살 걸 그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더 눈에 띄는 양상인데요. 일단은 노무라 증권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또 높였습니다. 지금 많은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30만 원, 35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무라는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는 무려 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보다 업사이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지금 가격에서도 다 2배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왜 그러냐? 이 근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으로 PBR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AI 구조적 성장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성장주, 구조적 성장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주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PBR 기반으로 주가를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PER 기준으로 이제 주가를 형성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약 6배, 조금 많이 부르면 7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는 TSMC만큼은 PER 밸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TSMC가 지금 선행 PER이 20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배,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배 이상의 더 상승의 여력을 줄 수밖에 없다. TSMC만큼 한 20배 정도를 받으면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모두 110% 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이야기도 있고 있었지만 이 노무라 증권의 압도적인 목표 주가도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늘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메모리 이 시장 결국에는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장기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노무라에서 예상한 것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가
작년에는 한 1조 1,600억 달러였는데 한 5년 지나서 2030년이 되면 6조 달러가 넘어가게 엄청난 투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은 한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23%대까지 메모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AI 에이전트 확산, AI 에이전트의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메모리 수요가 수천 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수요는 이렇게 수천 배가 증가하는데 공급하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급 증가 속도는 5배, 6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한 번 더 확신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 계속 나오죠. 노무라는 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눈높이를 지금 많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조금은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목표 주가가 사실 조금 높인 건 아니죠. 거의 2배 이상을 높였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 너무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쫄지 말자라는 심리들이 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JP모건 체이스에서 삼성전자가 노조 때문에 만약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업을 강행했을 때와 타결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한 것들 결국에 이것도 영업이익에 영향은 어느 정도 주겠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이익이 성장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많아봤자 35조 원 연내 협상이 타결되어도 인건비가 늘어나도 1년에 30조 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수요 증가, 가격에 대한 가격 협상력 이런 것들을 따지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 수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말 사이에도 그랬지만 주말 사이에 정부가 국무총리가 이 파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본인의 X 계정에다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장은 매우 정돈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의.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X에다 게재를 하면서 만약에 파업 뭔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 판결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법원 쪽에서도 역시 삼성전자 사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정을 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JP모건은 파업 결국 해결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쪽 방향으로 수순이 하나씩 옮겨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반등시키는 중요한 모멘트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근데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 계속 가는 건가? 이제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재밌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뭐 10,000포인트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과 주가가 함께 같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면 우리 시장이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시를 했던 게 지금 SK하이닉스의 시총의 X, 이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해서 85%까지 지금 턱 밑까지 거의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이 얘기한 거, 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상승 탄력에 꺾일 수 있는 요인, 그 시그널을 어디서 봐야 되냐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추월하는 순간부터는 이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 버블이 끝날 수 있다라는 재밌는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닷컴 버블 때의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줬는데요.
그때 시스코 시스템즈가 닷컴 버블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실적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시총 1위를 달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뒤로부터 시스코 시스템즈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후두둑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이익률, 앞으로의 시총,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걸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주가가 만약에 시총이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의 시총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상승에 우리가 올라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줬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